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능을 몰라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기능을 알고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의 몸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이런 근육의 작용은 몸이 무너지지 않게 자세를 유지시키는 힘을 만들어내거나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셨거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근육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각과 뇌입니다. 우리 몸은 감각, 뇌, 근육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평상시 뇌는 감각기관들이 수집한 감각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눈이 수집한 시각 정보, 귀가 수집한 청각 정보, 피부가 수집한 촉각 정보, 혀가 수집한 미각 정보, 코가 수집한 후각 정보, 내장이 수집한 내장 정보, 그리고 근육이 수집한 몸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받고 있죠. 뇌는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감각 정보와 그동안에 쌓인 감각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 몸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뇌는 현재 느껴지는 감각과 기존에 경험했던 감각의 기억을 토대로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다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뇌는 현재 환경에서 몸을 어떻게 움직였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우리 몸이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감각기관이 주변 환경과 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뇌로 보내면 뇌가 이런 정보를 토대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몸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다음 움직임을 계획해서 근육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근육이 직접 힘을 발생시켜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뇌는 감각을 기반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하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뇌가 현재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과거 자신의 몸 감각을 느꼈던 기억도 없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 정보가 없으면 뇌는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명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 유아들이 자신의 몸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익히기 위해서 손가락을 빨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집고 하는 동작들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균형을 잡거나 걷는 것과 같이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동작들이 많아집니다. 감각, 뇌, 근육의 처리 과정이 반복되면서 감각과 근육 사이에 처리 과정이 빨라진 것이죠. 이것을 운동이 학습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은 이런 자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적인 움직임을 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동작들도 결국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과 몸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